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보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책임보험의 정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타인, 즉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다음은 불법행위의 내용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있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라는 법조문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있습니다. 750조의 손해배상 성립 요건입니다.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해 행위가 위법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가 피해자의 손실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 성립 요건입니다. 다음은 배상책임보험의 특성입니다. 배상책임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피해자의 제3자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제3자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까 성립 요건의 네 번째 피해자의 손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개념이 없습니다. 해서 배상책임 한도액은 약정을 하게 되죠. 보험계약과 당시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얼마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인지를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보상 한도액이 됩니다. 하지만 재물보험적 성격을 지닌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한다는 것은 보험가액 초과 개념이 있다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100평의 건물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계신 계약자분이 50%만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상금도 어떻게 된다? 50%만 받는 일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은 꼭 염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피보험자 과실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아까 민법 제750조에 말씀을 드렸죠. 고의나 과실. 하지만 보험의 원칙상 고의는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 해서 피보험자의 과실, 즉 부주의를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담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법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부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조문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부분들. 법조문에 나와 있죠. 다음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입니다. 성립은 근거가 있다. 성립 요건에 부합해야 된다. 다음은 손해배상의 방법이 법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방법은 원상복구를 하거나 또는 금전으로 배상을 하는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법리의 네 번째로 범위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얼마를 배상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사고가 난 경위, 피해자의 직업, 소득,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그런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금액을 확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상금을 변제를 하겠죠. 예,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 문제는 종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상에서 대인 대물이 있습니다. 대인 대물도 배상책임보험에 들어가죠. 보험금을 지급해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에는 그러한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을 하죠.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동의하여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이, 민사합의금이 기준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상해 사고인 경우는 치료비, 휴업손실금, 후유장애금, 그리고 위자료 등이 합의금의 기준이 됩니다. 사망사고 한번 볼까요? 사망사고는 유족 또는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와 합의한 금액이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그리고 재물손해인 경우에는 손괴된 재물의 가치와 그로 인한 사용 손실액이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금액이, 최종적인 판결 금액이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이런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외에도 필요한 경비들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먼저 손해경감 비용입니다. 응급처치비용, 긴급호송비용, 그리고 구조를 위한 잔존물 제거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방어비용입니다. 방어비용에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및 화해에 관한 비용이 있습니다. 방어비용이었고요. 다음은 권리보존비용입니다. 권리보존비용은 대의권보존비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권리의 보존, 행사를 위해 필요한 유익한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 한도액을 초과를 하더라도 권리보존 비용은 대표적으로 보상해주는 비용입니다. 권리보존 비용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기타 비용입니다. 소송 발생 시 공탁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료입니다. 공탁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금을 예치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공탁을 할 수 없을, 금액이 커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보증보험료를 가입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비용으로 납부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공탁금에 대한 부분들은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타 비용이 있고요. 다음은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입니다. 먼저 보상한도액을 보시면 배상 책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재물보험처럼 보험가액이 없습니다. 해서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추정 최대 손해액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이 표기를 됩니다. 보상한도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부담금입니다. 공제금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한 사고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피보험자가 결정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공제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공제금을 책정을 하게 되면 보험 드는 효과가 줄어들겠죠. 잘 확인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과실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은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를 합니다. 피해자의 사고 내용에 따라 가지고 과실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20%가 될 수가 있고 70%, 80%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시 간략한 보험금 지급 예시는 계약자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 사고인 경우에는 3에서 40% 정도가 피해자의 과실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3에서 40만 원을 피해자의 과실로 공제를 한 이후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꼭 염두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이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대표적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보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보험계약건이 많은 배상책임보험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설계 많이 어려우시죠?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익이었습니다.